팀장님, 네. 2월 증시 전망하기 전에 네. 1월 증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위의 그림은 뭐냐면은 이거는 글로벌 증시, 원자재, 외환 시장 변화를 좀 구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주식시장을 보면은 홍콩 증시, 한 코스피, 신흥 아시아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좋았고요. 한국 반도체가 좋았고, 또 하나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들이 좀 강히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는 구리와 금리 굉장히 강했죠. 이 두 가지 변수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환 시장을 보면 달러는 약하고 다른 통화들은 강했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예.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밑에 그림은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압도적으로 좋았던 게 은행과 반도체, IT 가전,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은행하고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예. 은행은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기대, 반도체는 업황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세 가지 변수죠.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중국 리오프닝 기대, 그리고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연초만 하더라도 2200이 깨지면서 2180까지 갔었던 게 다이렉트로 2480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월 좋았는데 네. 계속 좋을지, 뭐 쉬게 될지 네.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2월 지수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2월 지수는 뭐 저희가 밴드로 레인지로 제시한 거는 2190에서 2530 정도로 제시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480 수준이라면 업사이드 포텐셜은 되게 조그맣고 조금 하방면 운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 그림이 제가 예상하는 경로인데요. 2월 초에는 등락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80선 돌파 시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좀 그래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통화정책, 중국 리오프닝 기대,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정리드린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요. 시장의 기대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해서 75bp 금리 인하까지 가 있고요. 중국 방역 정책이 완화된 건 맞지만 이미 경기는 개선될 거야라는 컨빅션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한국 반도체도 실적 쇼크가 나오니까 오히려 감산할 수밖에 없고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경기는 업황은 턴어라운드 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수준을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방역 정책이 완화되는 기조는 맞지만 실물 경제 지표가 돌아서는 모습을 아직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산 여부, 삼성전자 감산 여부는 이미 결정됐죠. 인유형 감산은 없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변화들은 있지만 시장의 기대가 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여기서 더 레벨업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기대감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대감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없다면 시장은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가 뭐 비싸냐, 적정하냐, 싸냐 그렇다고 보면은 최소한 싸진 않다. 뭐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엄청 비싸다. 그러니까 지수 레벨은 낮아요. 2,500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죠. 2,500에서 근처까지 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이라고 하는 12개월 선행 PR, 그러니까 현재 시점부터 1년 뒤에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을 보면 코스피 2,400선은 12배를 넘는 겁니다. 그리고 2,450, 80선은 12.5배를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5배라고 한다면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12.5배 수준이 어느 레벨이냐면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보다 더 높아요. 예. 2021년 5월, 6월 달은 코스피가 3,200, 3,300선대입니다.
그리고 과거 장기 평균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12.5배를 넘어선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 레벨이 많이 높아졌다. 왜? 이익이나 경기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들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는 200을 넘나들던 게 지금 197, 196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대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싸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현재 레벨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두 가지면 가능하겠죠. PR이 13배, 14배, 15배를 가든 지금 계속 떨어졌던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든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저도 2600, 700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 다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코스피가 2480선을 넘어서 2500선 돌파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2400선 이상에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망 시간에 네. 이제 작년에 과격한 금리 인상, 네. 올해 1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날 거다. 네. 실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일단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저는 이 간극이 좀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를 보면요, 많은 분들이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환호했죠. 증시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물가가 왜 떨어졌는지를 보면은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왼쪽 그림은 전년 대비 변화율인데요. 마이너스 반전한 게 휘발유랑 중고차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율이 빠르게 둔화되는 항목들은 신차, 의복, 의료 서비스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고 뭔가를 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가격을 더 비싸게 주기보다는 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싸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왜? 내 소득이라든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시그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는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가 좋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서 금액으로 표현되는 경제 지표에는 물가가 녹아들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10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자동차 가격이 올라오면 자동차 판매 금액은 늘어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는 자동차 판매 대수는 그대로인데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 금액은 떨어지는 걸로 나오겠죠. 그런 그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 이 11월 달, 작년 11월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 12월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1.1%, 2개월 연속 쇼크였거든요. 예. 근데 왜 이게 좀 뼈 아팠냐면은 11월, 12월은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할인 먼데이, 판매도 하고. 네, 사이버 먼데이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시즌. 근데 판매 금액이 1% 이상씩 줄어들었다는 것은 원활하게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소비가 안 좋다라도 소비가 살아나는 구간인데 오히려 소비가 꺼졌다라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앞서서는 제조업 경기를 말씀드렸는데 서비스업 경기까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ISM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가 12월 달에 발표됐는데 11월 달이 56.5였고 12월 예상치가 55였어요. 예. 근데 이게 49.6으로 떨어졌습니다.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는 이제 서비스업 경기도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뭐 때문에 떨어졌나 봤더니 여기서도 신규 주문과 기업 활동이 급락을 하면서 떨어졌는데, 자, 소비가 안 좋아지고 있고 서비스업 경기도 꺾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고용 지표도 더 괜찮을 거다라고 장담하기 어렵겠죠. 요 그림이 뭐냐면은 업종별 취업자 수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괜찮았을 때만 하더라도 서비스업 경기 플러스 제조업 경기, 제조업 고용과 서비스업 고용이 좋아지면서 같이 고용 사항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줬거든요. 예.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제조업에서의 신규 취업자 수는 급감을 했고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는데 그동안 근근히 잘 버텼던 게 교육, 의료, 레저 서비스 쪽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ISM 서비스업 지수가 꺾였던 것처럼 서비스업 경기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 고용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2, 3월 중에는 고용지표까지도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뭐 출발이 좋으니까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맞습니다. 경계심도 그만큼 가져야 된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이제 팀장님 의견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결국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에 수렴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걱정인 거죠. 네. 지금 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지만 실적 시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직까지 실적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발표할 텐데 일단 지난 주말까지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은 한 76%가 예상보다 못했고요. 68%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10% 밑으로 더 떨어진 기업들이죠. 영업이익은 20%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고 순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나와버리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도.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2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데 23년 1분기, 23년 연간 이익 전망치가 팍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안전한 지대가 없는 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얼마나 실적이 레벨 다운되냐면 연간 이익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영업이익 전망이 6월 중순 정도까지는 23년 영업이익 전망이 265조였어요. 근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184조. 80조가 사라져버린 거죠. 엄청나게 떨어졌군요. 네. 근데 더 떨어질 겁니다. 어쩌면 180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익 전망이 80조 이상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너무 커지 않았냐. 반도체를 빼고 보면 괜찮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뭐 현재까지 보여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을 본다면 180조에 왔다 갔다 하는 이익 전망이 166조 정도까지. 한 14조 정도 떨어졌을 뿐이지 그렇게 레벨 다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는 거의 플랫한 모습들을 23년 실적이 보여주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이게 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일단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가운데 있는데 반도체 올해 영업이익률이 5.6%예요. 좀 더 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19년에 반토막도 안 됩니다. 이익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얘기죠. 2019년 저점보다도. 뭐 그런 상황이라 본다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권의 근처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 유틸리티하고 조선은 실적이 적자였다가 급격히 흑자 전환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서 빼고 보면은 21년 영업이익률이 9.2, 22년이 8.5, 23년이 8.2, 24년이 8.7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GDP 성장률 레벨은 툭 떨어집니다. 예.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고 환율도 레벨 다운됐습니다.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22년 이익 전망과 23년 이익 전망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2년에 시클리컬이나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괜찮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 예. 그러면 이게 거품이 빠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이익 전망 흐름을 보니까요. 23년 영업이익 변화를 봤을 때 이 전월 대비 변화를 봤을 때 뭐 당연히 반도체 많이 떨어지고 있고 IT 가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철강, 비철, 화학, 운송, 에너지 22년에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업종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화장품 의류,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재.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주가가 반등을 했던 업종들을 보면은 23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기대감이 올랐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이나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좀 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검증 과정들이 실적이나 경제 지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은 안 좋은데 투자 심리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긴장 좀 풀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긴장을 넘어서
굉장히 안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좀 탐욕 구간까지 정점에 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CNN 머니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레벨이 지금 그리드를 넘어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적 안도감, 기대감들은 거의 정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리스크 지표들을 보면은, 변동성 지표들을 보면은 바닥권입니다. 저점권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보다 더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지금보다 변동성이 더 레벨 다운되기보다는 좀 반등할 여지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그림들만 모아놓고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업사이드 포텐셜,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완화되고 변동성이 더 낮아지고 투자 심리가 더 좋아져서 올라갈 여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심리가 위축되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살아나고 변동성이 올라와주면서 시장이 후퇴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펀더멘탈을 제외하고 심리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시장은 거의 정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장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하나를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대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월 달 흐름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Bad is good, good is good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경제지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금리나 많이 할 거야. 경제지표 잘 나옵니다. 경기 괜찮은데? 나오면서 올랐던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 확대히 재생산되면서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월 FMC 직후에는 시장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2월 FMC를 기점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경기에 대한 포인트가 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멀지 않은 시점에 bad is bad, good is bad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것은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강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good is bad, 경제지표 잘 나오면 왜 또 흔들리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때 있었냐면 12월 FMC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잘 안 나오니까 시장이 2%대 폭락을 했고요. 며칠 뒤에 3분기 GDP가 속보치보다 잘 나왔다고 하니까 또 폭락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안 나오면은 경기 불안,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가 되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들을 1월 초까지 보여줬었던 거거든요. 예. 이런 그림들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뭔가 하나의 키포인트를 두기보다는 경제지표 그리고 물가지표, 실물지표들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좀 더 흐름들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뭐 외국인이 거의 쓸어 담았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외국인의 힘을 느낀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2월에는 어떨 것 같아요? 2월에는 잠시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이 1월 달에 7조 가까이 샀습니다. 그런데 자 외국인이 1월 달에만 샀을까? 아닙니다. 22년 7월 이후 최근까지 16조 이상 샀습니다. 엄청 많이 샀거든요. 예. 근데 패턴이 있어요.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회색 선이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고요. 파란 선이 현물 누적 순매수입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은 선물에 대한 포지션은 중립입니다. 예. 샀다 팔았다만 하지 위로 상승에 배팅한다, 하락에 배팅한다는 없어요. 근데 현물은 6조에서 7조 정도를 사고 1조에서 2조 정도를 팝니다. 또 6조에서 7조 정도 사고 1조, 2조 팔고 또 6조에 한 7조 정도 가까이 샀죠, 지금. 근데 이 패턴을 보면은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은 올라가긴 하는데 산 거의 3분의 1 정도만 팔아도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2200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꾸준히 2200 이하랑 2400선에서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2400 이상으로 갔을 때는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저점권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은 7, 8월 달에 6조 4,500원 샀을 때 27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10월, 11월 달에 7조 6천억을 샀을 때도 한 37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에 7조 가까이 샀을 때도 코스피 한 300포인트 정도가 올랐죠. 2180에서 2480이니까.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9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6조를 샀다 2조 5천억을 파니까 4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한 7조 6천억을 샀다가 12월 한 달 동안에 1조 7천억을 파니까 320포인트가 빠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은 지금 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살 때의 힘보다 팔 때 조금만 팔아도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린다는 거거든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7조 가까이 샀는데 여기서 더 세게 사기보다는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진국 증시 대비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이익에 대한 기대는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달러 대비 원화가 강한 흐름들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이게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FOMC를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는 101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은 1220원대 초반까지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103, 102, 101로 가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은 1230원대를 지켜왔었습니다. 예. 이처럼 달러보다도 원화가 더 강한 흐름보다는 좀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밑으로 간다라는 컨빅션이 있기 전까지는 좀 차익 실현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환율 변화도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조금 오르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서 조금 더 떨어뜨리고 네. 그래서 또 사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뭐 주식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곧 좋은 장세가 온다는 기대감. 네. 뭐 예를 들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주식이 이 부안의 동파에서 소신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꾸준히 어떤 그런 소신파들이 산다는 거죠. 네.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로 가서 시장이 망가진다라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지금 매집하는 과정들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는 또 롱텀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시작된 건 맞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좀 과하다라는 거죠. 시장의 기대는 이미 금리 인하 3번을 한다라는 기대와 경기는 연착륙할 수 있어라는 기대가 다 같이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거든요. 연착륙이 가능하면 금리 인하 3번 안 할 겁니다. 금리 인하 3번을 하려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겠죠. 예. 그래서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은미 팀장 너무 경기에 대해서 너무 배려시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으려면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즉, 이 둘 간의 교통 정리가 끝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 시점을 2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기대와 현실 간의 검증 과정으로서 좀 되돌림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참 많이 내려갔어요.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갑니까? 저희는 1230원 밑으로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크게 내려가고서 1200원을 깨지는 그림들은 아마 올해 하반기쯤, 올해 4분기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중요한 지지선도 이탈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이 1200선을 깨기에는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중국 경기에 대한 후퇴, 한국 수출이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만으로 가기에는 1200원 밑으로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MACD 오실레이터나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들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주가 흐름과 반대의 기술적 지표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거든요. 좀 차별화돼 있다, 다르게 움직인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단기적으로라도 하더라도 기술적 지표의 방향성에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은 멀지 않은 시점에
반등은 나올 겁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매매 패턴도 있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뭐 한 번 정도는 1300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이슈 정리했습니다. 네. 2월 투자 전략 점검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2월, 3월 1분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심리랑 정반대로 매매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 말씀드렸잖아요. 매집하고 있다. 지금은 팡 튀었을 때 더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조금은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회로 삼고 코스피가 훅 떨어지거나 2200이 깨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사는, 매집하는 기회를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투자 전략을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저는 1분기가 이번 조정 국면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분기는 좀 저점 매수할 포인트 타이밍을 잡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가 가장 낮은 레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저하고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힌 뒤에는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면서 시장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경기적인 측면, 반도체 업황적인 측면에서 23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하고 모멘텀이 살아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하반기 전후로 해서는 좀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600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번 1분기 때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좀 잘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2400 이상에서 더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연말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